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근한 대표님의 추천주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엔터주 강세 훈풍과 함께 추천드린 종목이고 13%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번 주는 좀 수급이 반도체 정도로 옮겨가면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주들, 대형주들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엔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나온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지속되는 상승 흐름세가 나오고 있다.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G 계열의 유통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의 이슈들 같은 경우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엔터주들의 좋은 흐름들까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런 엔터 대형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 이런 중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상승 추세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매수가 근방으로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지 라인은 6,000원에서 5,900원대 짧게 지지라인 잡으시고 손절 대응하시고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200원대 라인에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형 엔터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대형 엔터주 상승 대비 중형 엔터주 덜 오른 점 말해 주시면서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현재 매수 유효하다고 하고요. 지지 라인은 5,900원, 6,000원 선 제시해 드렸고 7,200원 선 도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OLED 관련주 LX 세미콘입니다. 박스권 돌파할 시 14만 선까지 예상해 드렸는데요.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다시 네. 박스권 흐름에서 지속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IC와 데이터 신호 전달 제품 그리고 전원 관리 IC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의 증가가 충분히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과 OLED 부분이 모두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16만 원대에서 강한 흐름 이후에 다시 눌린 이후에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라인대를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11만 원대, 11만 원 2천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전고점대까지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이 11만 1천 원대 이 라인을 현재 거래량을 단기 박스권 라인 저점에서 늘려나가고 있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도 상승 추세 흐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11만 2천 원 돌파 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 여력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일에 매수했던 대한제당입니다. 이번 주 초반 음식료 업종이 이런 기후 이상 현상 엘니뇨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날 장중 15%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효자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 직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한 번 상한가 이후에 그 이후로 추가로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50% 가까운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당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고물가와 같이 함께 설탕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후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네. 선물 지수를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경우에 선물 지수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자재 그리고 곡물 원유 이런 것들의 선물 지수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곡물이라든지 이런 재당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선물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흐름이지만 거래대금을 다시 한번 키우면서 눌리고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 이슈가 언제라도 다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에 접근을 해보신다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이었습니다. 원자재는 선물지수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설탕 가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하단으로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사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까지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곡물사료 관련주인데요. 비슷한 의견일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곡물 사료 관련주입니다. 네. 이 곡물 사료 관련주들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대한제당과 같은 결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이 개별주 장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바로 강했던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 이렇게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개별주를 말씀을 안 드리고 반도체주와 그리고 페라이트, 네.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토류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주말 중에 네.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 부채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우세하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휴장이 길지만 여기에서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한다면 반도체주들과 네. 그의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주인데요.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개별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 그리고 흑해 곡물협정,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더해져서 여기서 함께 올라왔던 것이 건설주와 바로 곡물 사료주입니다. 이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 한일 사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일사료도 이제 저점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장대봉이 나오면서 지지되는 모습, 거래대금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매수 관점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바로 저점에 있는 테마들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왔던 것들 중에 그것들을 노려보는 것이 지금은 좋은 시기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시 반도체주의 주도주 강세 전망해 주시면서 좀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곡물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바닥권 지지는 있기 때문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입니다. 반도체 열처리 관련 종목인데요. 추세가 우상향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이런 훈풍과 함께 오늘 장중에 11% 급등, 7%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좀 1등주보다는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우상향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은 네. 이 종목 보시고 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5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요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날 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주말간에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한 테마주들 더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낙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을 하자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서 상당히 좀 수익성 좀 뛰어난 종목입니다. 작년에 사실 매출이 매출 면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면에서도 상당히 좀 뛰어난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수익성 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50%가 넘어갔거든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ROE가 이제 자기자본이익률이 또 얼마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로만 따져보게 되면 34%. 이제 정말 이 회사가 이 회사 돈으로 영업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가는 그리고 50% 육박하는 종목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도 이런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절반 정도는 수익 극대화 전략 홀딩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 챙겨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부채한도 협상 체크하시면서 절반 수익 실현, 잔량으로 수익 극대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보안 서비스 관련 신규 상장주 모니터 랩인데요. 매수하신 당일 화요일 23% 급등, 종가도 11% 오르면서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24%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라요. 네, 아무리 빨리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 포인트를 어떻게 네. 잡아드렸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부채한도 협상 이제 앞두고 개별주. 이제 개별주가 네.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규 상장주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락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흐름 안에서 모니터랩도 아마 급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아마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고 그리고 오버행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날 우리가 만약에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날이 아마 수익 실현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모니터랩과 같은 신규 상장주들은요 그날 그리고 그 시간 1시간 30분마다 급등락이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수익 아마 챙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급상승과 동시에 거의 다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따로 이제 매매 전략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들은 워낙 또 급등락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사실 단기 급등이 좀 많이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모니터랩은 수익 잘 챙기셨다고 믿고 네. 일단 다음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장기로 보유 전략 끌고 가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3거래 조정받다가 오늘 강세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덴티움은 뭐 계속 네, 앵커님이 장기로.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조금 거추장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20년, 30년 길게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산업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나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현재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요는 확실합니다. 수요 계층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수요 계층을 잘 누리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덴티움이 실제로도 뭐 그것과 떠나서 수익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업이익률도 20%, 30%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차트로만 보더라도요. 네. 현재까지는 우상향, 편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수익 실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덴티움에 대해서 악재가 터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오늘 이런 재건 우크라이나 관련 공모사로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씩 뉴스 나올 때마다 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수요일도 22%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사료 관련주들 네. 제가 사실 이제 미래생명자원은 그날 여러 번 이제 수익 실현 하시라 일단 참고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잠깐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요. 앞서서도 이제 개별주 시장이 너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사료 관련주들은 그날마다 트레이딩 아니면은 차라리 음봉에서 매매한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한 21선 가까이 있는 음봉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요날 정도 그리고 이날이나 아니면은 이날 정도의 이격이 좀 한참 좀 좁아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진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 차익 매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미래생명자원 관심을 두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 21선 가까운 조정 시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